여러분, 오늘 들려온 한국은행 총재 지명 소식, 신현송 BIS 국장.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또 한 번의 파도가 오겠구나. 직감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에이, 정권이 어떻든, 금리가 어떻든 결국 서울 집값은 우상향이야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가 증명해 왔으니까요. 아무리 세금을 때려도 규제를 해도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자였습니다. 서울 불패.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똑같이 통할 거지라고 맹신하는 겁니다. 이번 신현송 총재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 총재의 만남.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팔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과 신임 총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팩트 기반으로 분석해보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과연 무조건 버티기가 정답일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대통령이 금리 올려 하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리 결정 권한은 오직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에 있습니다.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법에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금통위원 7명 중 1명은 총재고 나머지 위원들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같은 정부 측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구조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완전히 따로 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평생을 외국에서 활동한 신현송이라는 인물을 콕 집어 지명했습니다. 이건 금통위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환율 1,500원 못 잡으면 나라 망한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부동산 눈치 보지 말고 원칙대로 금리만 자라. 즉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의 정권, 전권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키를 주게 된 신현송 총재,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 출신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나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글로벌 경제가 위험하니 이렇게 하시오라고 조언하던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인물입니다. 이분의 성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매파, 즉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의 논문이나 과거 발언을 보면 일관된 철학이 있습니다. 신흥국이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실물 경제가 초토화된다. 천장은 희생하더라도 금융 안정이 최우선이다. 자, 지금 한국 상황을 볼까요? 환율 1,500원, 물가 불안. 신임 총재 눈에는 지금이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분이 취임해서 집값 떨어지니까 금리 천천히 올립시다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환율 잡으려면 미국보다 금리 더 줘야 한다며 과감하게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를 경제 사령탑으로 맞이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규제에도 집을 안 팔고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올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좀 나가도 집값이 1년에 1억씩 올라주면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현송 총재가 이끄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 2%씩 올린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출금리가 78%가 되면 버티는 비용이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1년에 집값이 5% 올라도 대출이자로 7%가 나가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수익을 내려고 투자한 건데 비용만 나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공포에 질려 다 팔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울 핵심지의 가치, 그리고 장기 우상향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고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분들이라면 버티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비중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빡빡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전략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금리 8%를 2년 이상 버틸 체력이 있는가? 만약 힘들다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적거나 관리가 힘든 외곽 물건부터 정리해서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이건 패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현명한 후퇴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땐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와 신현송 총재의 매파적 성향. 이 두 가지가 만났다는 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고금이라는 찬바람이 세게 불 거라는 예고편입니다. 서울 불패심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막연한 믿음보다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는 변화하는 금리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자자가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고민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